그렇게 또 시작되신 거군요. 네. 그때 또 근데 이 제로원 리퍼블릭 저희 얘기하면 또 이제 규리 CEO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규리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규리님은 사실은 제가 좀 인재풀 서칭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좀 잘하고 계신 분들이나 좀 똘똘한 주니어 분들이나 네. 많이 알아두고 지내려고 했었는데 그중 한 분이었고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던 거는 제가 퇴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프로덕트 세계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네. 좀 했었는데 네. 그게 글로벌 프로덕트들을 리서치하는 그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마침 규리님이 퇴사하신다길래 네. 같이 얘기나 나눠볼까 네. 해서 만났다가 규리님도 방금 직전에 저처럼 이제 그 구독 관리에 대한 문제를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제가 이렇게까지 제 비전에 공감해 주시는 네. 코파운더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냉큼 잡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뭐 구체적인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 네. 이게 저희끼리는 닭갈비 모먼트라고 하는데 닭갈비 먹다가 뭔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이런 거 괜찮지 않아 하면은 이게 티키타카가 되게 잘 네.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서로의 행복회로 그 행복회로가 네.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서 막 저 끝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그런 분들이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꿈꾸고 같이 열정을 모을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면은 창업하기에 좋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닭갈비예요? 아, 그걸 닭갈비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때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먹으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도와주고 계시던 형님도 계셨는데 네. 그분한테도 저는 이분 꼭 데려야겠다고 네. 나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음. 이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좀 어떻게 아레나를 구분해서 일을 하고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드는 역할이고 규리님이 파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네. 또 제품에 대한 이해나 좀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규리님 고객 만나고 네. 고객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에이션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이제 제품팀이나 개발적인 부분, 테크 스펙, 뭐 채용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온라인하고 있다면은 규리님이 그 외 법인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PR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세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스타트업도 경험하시고 CTO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실제로 이 스타트업 경험과 그리고 내가 대표가 되어서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있으시던가요? 코파운더는 사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네. 나갈 수 있다. 이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근데 대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나가면은 그냥 갑자기 지구에서 땅이 사라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져오는 압박감이나 억울함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네. 시작이 되고 이게 생각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코파운더들도 느끼기 마련이지만 조직의 규모가 아주 작을 때부터 대표는 느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멘탈이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변에 같이 하고 계시는 동료분들이 있어도 이 결정을 오롯이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딱 찾아오잖아요. 네, 그 되게 외롭고 되게 고독한 순간이 되게 찾아오는데 네, 그때 확실히 그런 책임감들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대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주변에서 코파운더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빨리 정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움직임은 대표가 많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빠르게 PMF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속도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온라인 자체는 뭐 그게 파운더든 코파운더든 회사를 같이 만드시는 분들이 그 비전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 속도가 나고 회사의 문화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의사결정을 진짜 빨리 해야 돼요. 네.
제로원 리퍼블릭도 이제 사실은 초기에 이제 어려웠던 점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인 뭐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좀 극복하셨나요?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데요. 네. 네, 가장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면은 올해 초에 이제 사실 회사 런웨이가 끝나서 사실상 이제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냥 음. 마이너스 런웨이 상태. 네. 그리고 규리님 저는 이제 월급 못 가져가고 있었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드 투자를 감사하게 받게 되면서 네. 좀 이제 다시 시작하고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데 메시업에서 받으셨죠? 네. 음. 메시어 벤처스에서 받았고요. 네. 그 전까지 우리가 일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고객들이 결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먼저 받아보고 돈을 낼 의지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제대로 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맞을까에 네. 대해서의 불확실함, 음. 이거를 견뎌내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네. 그 속에서 member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저희조차도 그걸 확신을 주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 시간이 제일 어두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2월 달에 이제 굳이 결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동을 고객이 보인다면 네. 믿어보자 네. 였고, 그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고객을 믿자라고 네. 정리를 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오래되지 않아서 고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뭔가 내부 자료를 네. 넘겨주시면서 이 정도로 오픈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네. 하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풀어도 되는 문제가 맞을 것 같다 정리하면서 이제 잘 넘어왔죠. 지금은 좀 그래도 네. 투자 이후로는 뭐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신 상황이신가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고객이 누구지? 또 정의가 모호했다면은 투자를 받고 나서 네. 좀 더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문제 정의를 굉장히 뾰족하게 해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러면서 고객들이 알아서 많이 붙었고 네.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 한 400개 정도의 워크스페이스가 개설이 돼 있고 네. 기업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도 더 많은 기업들과 더 많은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찰할 기회를 얻으면서 네. 점점 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스코디는 이제 기업의 구독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담당자분들이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엑셀로 관리하는 거 온라인으로 옮겨라는 네. 게 사실 제일 큰 소구점이에요. 엄청 단순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업 운영에 엑셀로 주먹구구식으로 많죠. 일하게 네.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히스토리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덜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공감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를 풀고 있고요. 요게 버전 1이에요. 그리고 저희 IR에서 말씀드리는 버전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네. 기존의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모으는 방식이 카드 내역을 파싱해가지고 카드 내역으로부터 이제 발라내는 방식이 최선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크롤러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읽기밖에 안 되던 환경에서 네. 액션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기술적인 차별화를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 뭐 커버되는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를 커버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네. 이게 기업들의 운영을 훨씬 더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스코디는 B2B 사스잖아요. 네. 근데 원래 B2B 사스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왜 이걸 B2B 사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제로원 리퍼블릭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작은 기업들의 문제를 네. 풀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되게 잘하고 계시거나 좋은 네.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개발자 한 명만 여기에 있었어도 진짜 더 날아갈 것 같은데 네. 하는 기업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다 가서 일일이 개발을 해줄 수는 없으니 이런 거가 사실 사스가 해야 되는 본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버티컬한 영역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태가 B2B 사스였던 것 같아요. 네. 스코디가 그 다른 이제 사스 관리 서비스들, 사스 네. 관리 툴이랑 좀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다른 곳들은 일단은 자동화 영역이 거의 안 돼요. 네, 크롤러를 도입해가지고 진짜 1년에 800씩 쏟아지는 사스를 다 대응하겠다고 덤비는 회사는 없어요. 특히 미국이 이제 그나마 사스 관리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네. 그렇게 운영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크롤러로 뭔가 해결하겠다라고 덤비고 있기 때문에 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리하게 임팩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면은 그저 누가 퇴사했을 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게 뭐뭐뭐였으니까 이 사람 이메일로 이거 해제하세요 네. 정도를 체크리스트로 알려주는 게 네. 지금까지의 사스 관리 툴의 한계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직접 그냥 다 빼줄 수 있는 네.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UX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요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나와요. 네. 확실히 미국이 사스 서비스의 천국이니까. 네. 네. 국내가 이제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30개 정도 쓰는데 네. 미국은 150개 정도 쓰거든요. 미국이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스를 많이 쓰면서 사스 시장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말하면 국내도 아직 사스 시장이 훨씬 커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도 네. 볼 수 있어요. 네. 가끔은 너무 이게 기능들이 세분화되는 것이 아닌가. 기능이 너무 세분화돼서 사스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예요. 네. 요즘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매니저 직군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사실은 스코디 서비스가 이렇게 타겟할 수 있는 시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